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경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경제 정승경입니다. 줄여서 정승경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넓고 또 깊게 전달해 드립니다. 손석우 건국대학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사실 뭐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요즘은 뭐 좀 관심은 많이 가지만은 이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네. 지금 경제 이슈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 좋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 그렇죠. 첫 소식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밤사이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부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파월의 입, 시장을 들었다 놨다. 파월의 입 시장을 들었다 놨다. 네. 파월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의장 아닙니까? 네, 제롬 파월 있죠.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쳤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네. 결정이 됐고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또 초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굳이 전해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기대를 빗나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이달에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크게 없었는데 네.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냐 그런 신호를 연준이 나타낼 것이냐라는 데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장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대신 금리 수준을 더 높이겠다. 그리고 그 높은 금리 더 오래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워딩을 보면 정확히 이렇습니다. 영어식 표현이긴 한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요. 후에 최종 금리 수준 지난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갈 길이 멀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었는데 한 방 얻어 맞은 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말의 기대감을 주었다가 더 큰 위압감을 안긴 흐름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매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매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예. 시장에 휘둘렀다 이런 예. 표현들이 나오더군요. 예. 금리 양방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 오늘 또 드러났죠. 미국 뉴욕 증시 연준의 통화정책 성명이 나온 이후에 상승 전환했다가요. 파월의 기자회견 후에 또 급락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국 연준이 오랜 기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방향성이 다시 확인된 건데 네. 자, 그럼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장은 우리도 미국이 많이 올렸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환경이 더 굳어진 셈이 됐죠. 네. 지금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0%입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에 0.75%포인트 더 올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더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이달에 이제 금통이 예정돼 있는데요. 0.5%포인트 한꺼번에 인상하는 빅스텝 밟을 가능성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외국인 자금도 더 높은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금리를 추종하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이러면 환율이 더 뛸 여지도 커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실물 경제에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네. 결국 가계빚 부담이라는 큰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 미국 연준이 내놓은 정책금리가 지금 상단으로 따지면 4%가 되는 4%, 거죠. 3.75에서 4% 그 예, 밴드가 형성됐죠.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다음으로 정면 승부할 경제 이슈 어떤 걸 갖고 오셨어요? 네, 이제 앞서 나눠본 금리 얘기와 결을 같이 하는데요. 네. 물가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결국 또 올랐습니다. 어제 통계청이요 10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5.7% 기록했습니다. 네, 5%대의 물가 상승률. 자, 이게 고물가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네,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0월 물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 여부를 좀 주목했었습니다. 올해 물가가 폭등하면서 아시겠지만 7월에 6.3% 상승률 기록하면서 24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흐름이 중요했었는데 8월에 5.7%, 9월에 5.6%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한 셈이죠. 예, 그럼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7월에 정점을 찍고 8월, 9월 상승률 둔화했으니까 만약에 10월까지 상승률이 둔화된다면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정점을 찍고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으니까 네. 물가가 아직 최악의 상황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7%에서 5.6% 다시 5.7%. 물론 0.1%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은 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렇죠. 라는 확인된 점에서 이게 지금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 네. 다시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물가 측정은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이런 품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상승률 보니까요 23.1%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9월 상승률도 많이 올랐다고 했었는데 이게 14.6%였고요. 네. 작년 연간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2.1%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사이에 불과 또 몇 달 사이에 그야말로 폭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월부터 아시겠지만 전기가스 요금 다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여파가 이제 고스란히 물가 인상분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네.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건데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상반기 아시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비용 많이 올랐었죠. 유가도 껑충 뛰었었고요. 그 여파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이라는 결과로 작용했고 그게 또 물가 인상분으로 고스란히 또 전가되는 이런 흐름을 보였죠. 그렇군요. 예. 또 눈에 띄는 부분을 꼽자면 개인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내는 보험료, 네. 외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 물가와 아주 근접한 이런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6.4% 올랐는데요. 1998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네. 놀랍죠? 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는 14.9% 올랐고요.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죠. 치킨이 10.3%, 생선회 9.2% 이렇게 올랐습니다. 야. 이게 외식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급도 이만큼 올라주면 모르겠는데 현실이 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외식하기 겁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뭐 외식비 오른 것은 뭐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보험료 이게 올랐다? 보험 서비스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후행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앞에 금리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책정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보험료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 후행한다. 후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결과들이 네.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선제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자국 내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뭐 우리도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말에는 좀 잡혀야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상하다시피 예측하기도 좀 고물가의 고통을 조금 더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힐 것이다. 네. 어제 통계청에서도 이제 통계 발표가 있은 뒤에 한국은행이 또 회의를 열어서 입장을 내놨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내년 1분기까지 5%대 높은 오름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게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일단 10월 근원 물가를 보면 4.8% 상승했거든요. 네. 이게 또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근원 물가라는 게 가격 변동성이 있는 농산물류나 에너지 같은 석유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물가 지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는 지표입니다. 이 근원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지금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장기화되고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 결국 또 물가 진정시키려면 근본적인 처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높여서 시중 유동성 줄여가지고 이런 긴축할 수밖에 없는데 고통이 커도 당장 물가가 너무 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도돌이표처럼 또 말씀드리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 현실 또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분간 이 3고 시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게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이거 듣는 청취자분들은 뭐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네. 또 물가도 계속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집값이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집값도 계속 떨어진다. 그렇게 예상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공식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이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하방 압력은 계속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우리 기준금리 어쨌든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은 이창용 저 총재 같은 경우 이거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한국은행 어떤 입장을 내고 앞으로 금리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야 되나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이달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두 번의 연속에 우리도 빅스텝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세 번까지 빅스텝을 하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연준이 0.75%포인트 또 올리면서 앞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신호를 줬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었을 때 일단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을 때 올려놔야 된다는 당위성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일단 이달 24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0.5%포인트 또 올릴 가능성이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네, 또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0.5%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그 가능성이 오늘의 결과로 인해서 더 예.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중에 자금이 점점 더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이게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근데 딜레마긴 한데 우선순위를 뭐에 둬야 되냐라는 거를 봤었을 때는 일단은 다 힘든 건 알아요. 예. 금리 올리면 개인 빚 부담, 이자 예. 부담 커지기 때문에 서민 생활이 더 힘들어질 거란 건 알겠지만 예. 물가가 당장은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먼저 물가를 잡는 게 네. 가장 급한 경제 당국자들의 임무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스탠스가 지금은 그렇게 잡혀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면승부 경제 이슈 정승경 건국대 손석우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